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금리 인하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출렁거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길에 나서며 한미 관세 협상 막이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압박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됐는데 뭐 루저, 패배자 이런 표현까지 나왔네요. 네, 뭐 미스터 투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항상 너무 늦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비판은 처음이 아니었고 예전에도 예. 이제 계속 금리 낮추라고 좀 압박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제 그거보다는 물가 영향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물가가 그 금리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인데 지금 이번에도 좀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제 압박을 하는데 본인 말이 지금 이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내리지 네, 안 내린다 내려야 된다. 이거군요. 지금 뭐 예.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SNS에 이제 계속 그걸 올리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좀 비난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오늘도 사실 예. 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저 정도 용어 쓰는 거는 어떻습니까? 빨리 뭐 나가라 뭐 이런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립성이 보장되고 사실 이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도 함부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자꾸 이제 간접적으로 예. 저런 메시지를 던지면 연준의 독립성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고 사실 또 미국도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근간이 흔들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아마 여러분들 뭐 달러 투자하신 분들 뭐 좀 굉장히 요즘에 좀 마음이 아프신 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런 것들과 좀 연관이 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보나 발언 등을 좀 봤을 때 지금 뭐 올 수도 있는 경기 침체 우려의 어떤 책임을 지금 그 연준의 파월 의장에 좀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최근까지 7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예. 왜 파월 의장은 지금 안 낮추냐.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 기조인데 따라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 오면 누가 책임질 예. 거냐.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게 연준 의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예. 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경기 침체 오면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물가가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중앙은행장은 물가냐 이 경기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잡기는. 근데 우선순위는 일단 물가 쪽으로 이번에도 얘기를 좀 해놨거든요. 예. 물가가 잡혀야 된다. 이걸 못 잡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면 금리 인하 그냥 경기 침체 가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본인 예.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 모든 게 사실 발생한 거잖아요. 사실은 관계는 원인은. 근데 자기 잘못보다는 일단 이제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연준이. 그래서 금리를 경기 제때 안 내려서 그런 거다.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예. 예전에도 이게 이 파월 의장이 21년도에 예. 물가가 이제 그때 오르기 시작할 때 예. 금리를 되게 늦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팬데믹 때. 예. 그리고 막상 올린 게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터지고 물가가 이제 폭등했을 때. 예. 그래서 비난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의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욕이란 욕은 좀 많이 먹었었는데 당시엔 그래서 되게 더 신중해졌는데 약간 또 지금 그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때도 실기하지 않았냐. 예. 근데 이번에도 왜 실수하려고 하냐. 이런 입장인데 그때랑 저는 이번이 너무 다른 게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자꾸 파월 연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이제 예. 약간 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팬데믹 때 실기한 것을 구실 삼아서 계속 내쫓으려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나갈 파월 의장은 또 아니죠. 본인은 예. 그럴 의사가 그때 예전에도 한번 예. 언급을 했고요. 이제 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연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자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 일단 뭔가는 바꾸고 싶어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봤을 때 압력은 넣겠지만 지금 이걸 또 압력을 넣는다고 이게 나가는 것도 되게 그럼 미국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치주의 근간 자체가 진짜 흔들려요. 그럼 예. 대통령이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임기 8년이기 때문에 이건 예. 진짜 법으로 보장돼 있고 또 FMC 의원 12명의 연준 의원들도 다 법으로 다 보호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가길 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월이 말을 듣는 것도 금융시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나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어쨌든 유지하면서 압박을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만약에 굴복해서 진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결국 이제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기 전에 지금 관세는 이미 부과했는데 아직은 뭐 중국 빼고는 많은 관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마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온다면 네. 아마 낮출 겁니다. 낮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경로면 올해 금리 낮추기로 했거든요. 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예, 예. 원래는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진 게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까 봐 금리 못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관세 아니었으면 예정대로면 내년까지 계속 금리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관세가 끼어드니까 예. 되게 이게 복잡해진 거죠. 금리를 인하는 해야 되는데 인하하면 또 물가 오르거든요. 더. 예.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만 안 보인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이 침체기로 만약에 간다면 뭐 내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물가 여부가 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파월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니까 기술주가 특히 흔들렸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지금 자꾸만 뭔가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금리 떨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달러도 약해져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주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면 대통령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대표적인 이제 관세 피해주가 또 될 수밖에 없고 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각자 또 악재들이 있는 게 예. 이게 지금 중국이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외로 굉장히 고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끄떡 안 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관세 때리는데 보복 관세까지 하는데 예. 미국의 이제 좀 약간의 아킬레스건 약점 중에 하나가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전체 생산의 40%가 중국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전기차가. 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중이 크고 엔비디아도 매출의 한 13% 정도가 중국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들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관세 전쟁이 결국 기술주한테도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달러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국채가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사례가 좀 뭐 자주 있습니까? 아니 이제 보통 이렇게 경기 침체 오잖아요. 그럼 네. 금리가 빠져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금리랑 채권값은 항상 정반대로 갑니다. 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네. 채권 투자했을 때 돈을 벌겠죠. 그래서 보통은 경기 침체 가면 주식을 팔고 이제 채권을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온다는데 채권 금리가 튀어요. 금리가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채권값은 떨어지죠. 네. 그럼 채권 투자한 사람도 손해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되게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이게 다른 나라 자산이 아니라 유독 지금 미국의 달러에 연동된 자산만 유독 지금 가격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빠지고요. 예. 주가 빠지죠. 채권도 빠집니다.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그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고 미국에서 돈을 빼자. 자산을 빼서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국 증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 자산이 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 그 엔화가 요즘에 최근 또 엔화 값이 급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달러 대신에 다른 엔화나 유로화나 뭐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값도 지금 급등세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달러 대체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이 계속 강한 이유 중에 예. 하나가 뭐 관세도 있었지만 이게 달러보다 더 안전한 자산으로 볼 만한 게 사실 없었잖아요. 전 세계 네. 보면.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금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금은 경기 안 좋을 때도 또 부상할 수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할 수도 있고 예. 지금 달러가 또 안 좋으니까 예. 이 대체제로 더 수요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상승세 좀 갈 더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것도 예. 방향이 바뀌려면
트럼프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후퇴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 달러가 좀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럼 달러 오르면 이제 금값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기조가 아니라면 당분간 금값이 뭐 계속 오른다 이거보다 계속해서 좀 견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면 일단 미국 관련된 자산이 계속해서 지금 네.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상대로 하는 비관세 부정의 8가지 SNS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에 어떤 행보랑 비교했을 때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환율 조작부터 해가지고 뭐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본인이 좀 올렸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 보면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도 약간 뭐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니까 네. 한국도 약간 포함은 되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유럽하고 중국을 좀 겨냥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네. 특히 뭐 보조금 같은 거, 기타 정부 보조금.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도 좀 약간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진출할 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받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부정행위거든요. 미국 자체도 좀 어쨌든 전임 행정부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8가지를 일단 이제 걸어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무역 압박을 하고 자기가 협상에서 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는 한미 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 최상목 대행 오늘 또 출국했고요. 네. 2+2 이제 회담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아니,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관세 부과한 거는 그 계산식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수입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예. 거기 그거에다가 이제 적자죠. 무역 적자를 이제 나눈 거니까 결국에 적자를 줄이고 예.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줄이고 수입을 줄이고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한국이 많이 사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은 수출 좀 미국에 약간 좀 줄여라 예.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린 정말 미국 수출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내수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협상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수출은 줄이는 쪽으로는 협상 안 할 것 같고 그럼 미국에서 뭘 가져올까 요거거든요. 예. 그럼 제일 좋은 게 지금 결국 우리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럼 결국 미국에서 뭐 원유라든가 아니면 LNG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LNG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를 더 많이 도입한다거나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미국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배를 원해요. 예.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예. 지금 없잖아요. 예. 근데 하고 싶어요, 되게. 조선 산업을 건설해서 이 조선 제국을 또 다시 한번 이끌어보고 싶은 지금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조선 기반 만드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걸 해주면 네. 조금 협상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관련된 얘기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나 또 우리나라 정부 부담 또 늘어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방위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 다 공통 사항이고 지금 나토에서도 지금 빼겠다 그랬고 예. 일본하고도 협상할 때 방위비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좀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그 이미 바이든 행정부랑 계약을 맺은 게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또 아마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걸 일단 보고 나서 정부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방위비 인상 요구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일 협상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뭐 내부적으로 구려 외교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본이 지금 이번에 가서 처음 얘기는 뭐 성공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또 되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 성공했다는 건 트럼프 네, 대통령. 트럼프랑 이제 거기 이번에 같이 갔던 이제 일본 했는데 예. 근데 막상 이시바 총리는 이제 예. 그 자기 회견에서 정반대 얘기를 해서 이거 뭔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입장차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생각보다 좀 센 것 같아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예. 우리한테도 요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요구를 일단은 한번 요구 조건을 보고
그리고 나서 급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건 또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면서 절충안을 잘 찾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